작년 말까지만 해도 경기가 너무 과열된 거 아니야? 트럼프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 우리나라를 셀 코리아라고 걱정했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셀 삼성전자였죠.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에 집중하고 있다. 그것에 대안으로 지금 찾고 있는 것이 디멘션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해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경기 침체 우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는 협상 테이블에 여전히 놓여 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을 보아하니 선물 옵션 동시만기여서일까요? 어제 또 올라서일까요? 기술적인 하락인지 아니면 경기 침체 우려를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만 놓고 보면은 온갖 걱정과 고민 뭐 이런 게 많이 드는데 요걸 조금만 뒤로 떨어져서 작게는 아시아 증시, 크게는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놓고 보면 최근의 흐름 자체는 우리나라가 동떨어져서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보시면 우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강후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일본도 그랬고요. 홍콩 지수는 좀 더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데 이건 이제 유럽도 어젯밤에 뭐 그랬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그 사이에 연초 이후에 열심히 달렸던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하고 홍콩이죠. 이제 두 군데가 기술적으로 이제 과매수 신호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조정 구간에 좀 진입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꾸로 또 어제 밤에는 미국 증시가 이제 살짝 반등을 했죠. 네. 이제 속 시원하지는 않지만 제가 월요일 날 아마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반등 바닥 구간에 들어갔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요일까지 조정받고 이제 어제 좀 반등을 보이긴 했는데 속 시원하지 않는다. 이제 그 이유는 경기에 대한 아까 우려하셨던 경기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과 달리 이 정도 되면 이제 바이 더 딥 소위 이제 저가 매수가 엄청 세게 들어와야 되는데 향후 경기에 대한 두려움, 걱정들이 나오면서 이전과 같은 빠른 V자 반등을 보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과 같은 빠른 V자 반등은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간밤에 미국 CPI가 발표가 됐잖아요. 다행히 예상치보다는 좀 둔화된 하회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집계된 수치가 측정이 됐을 때는 트럼프 정권이 본격적으로 집행이 되기 전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경기 어떻다고 정말 냉정하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경기가 너무 과열된 거 아니야? 트럼프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일단은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침체에 대한 우려가 거의 0에서 지금은 한 10%, 20%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워낙 0이었으니까 그 전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대해서 주가도 엄청 올랐다가 미국 주식은 지금 연초이가 사실은 많이 조정 국면, 고점 대비는 조정 국면에 완전히 기술적 조정, 10% 이상 조정받는 그런 정도까지 들어가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마음 놓기는 쉽지 않다. 이제 이게 아래 공포에서 SL 공포, 이제 지금 확률 자체는 여전히 낮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경제 성장률 향후 전망에 대한 것을 시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미국의 물가 연동체 금리의 흐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소위 물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명목 금리라는 것은 실질 금리 더하기 기대 물가인데 기대 물가를 빼고 나면은 실질 금리만 남잖아요. 그쵸. 이것이 이제 향후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갈 거냐의 방향인데 지금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미국의 저희 5년 물가 연동체 금리입니다. 빠르게 아래로 올해 연초부터 빠르게 아래로 내려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붉은색 선이 미시간 대학에서 매달 조사하는 소위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 안에 기대 인플레이션 향후 5년간 어느 정도 물가가 될 것 같느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 빠르게 우상향하면서 3%대까지 이제 올라왔단 말이죠. 저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위험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적어도 현재 물가 수준은 뭐 2% 후반대에 안정화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올라갈 걸 걱정한다는 것이 더 문제거든요. 이러면 연준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점점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이제 걱정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물가는 예상치가 자꾸 올라가고 있고 향후 경제 성장 전망은 우하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시장이 V자 반등을 빠르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도 저러한 흐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사실 거래 대금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국내 증시에서 그나마 이제 미국 증시 고점 찍고 빠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신흥국으로 좀 가야 될 때다. 뭐 유럽 증시로 자금 쏠리고 중국 증시로 자금 쏠리던 찰나,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자금이 들어오던 찰나에 그 자금이 또 거래 대금이 쭉 빠지고 줄어들었단 말이죠. 굉장히 애매한 타이밍이에요. 외국인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조금 더 곤란해진 상황입니다. 팁을 주신다면? 일단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작년 하반기에 우리나라를 셀 코리아라고 걱정했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셀 삼성전자였죠. 아, 그건 그렇죠.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 최근 한 두어 달간의 삼성전자의 외국인 흐름은 다행스럽게 안정화됐고 소폭이나마 조금 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행이고 일부 소위 이제 그 소위 차익 실현들이 일부 있었을 뿐이지 소폭 더 증가한 그러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에 집중하고 있다가 그것에 대안으로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 그 다음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신흥국을 대표하는 중국, 그러니까 홍콩 지수죠. 이 양대 산맥으로 일단은 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연초에 독일 닥스 지수가 달러 한 기준으로 20%나 이미 올랐고요. 그 다음에 홍콩 항생 지수도 18%나 올랐었기 때문에 이 두 군데를 거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이 한국을 눈여겨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1등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순서가 있는 거죠. 큰형님들이 중국과 유럽이라는 큰형님들한테 일단 자금이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확률은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환율만 하향 안정화만 된다면 외국인들의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나 그러한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독일 그리고 홍콩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다 있다. 우리나라 증시에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사실 뭐 바이오 쪽도 그렇고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반도체 쪽도 그렇고 호재성 뉴스는 분명히 있는데 악재성 뉴스도 함께 공존을 하니까 이게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좀 실마리가 시원하게 틔워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 2월 올랐다가 지금 3월에 살짝 주춤하고 있는 상황은 일단 1, 2월에 올랐던 부분을 우리는 그냥 저평가 속의 반등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들이 적어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지금 버티고 있다라는 것. 네. 그것이 이제 저평가 매력을 분명 느끼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속 시원하지가 않은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 시장 괜찮습니다.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상당히 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고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빠지는데 다 달러 베이스로 그분들은 투자하잖아요. 미국은 많이 빠지는데 차트를 두 번째로 열어봐 주시면 미국을 제외한 세계 지수는 우상향, 결국은 미국과 비미국이 갈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흐름 그러니까 지난 한 3년에서 2018년부터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미국 예외주의가 지금 본격적으로 깨지고 있다는 측면. 근데 그 안에서 한국을 보면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사실은 미국을 제한 세계 지수보다 우리나라 지수가 더 좋습니다. 강해요. 예, 네. 한 10% 강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외국인 힘 안 갖고 우리 국내의 힘만으로도 이걸 버텨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결국은 중국이 돈이 좀 풀리고 있고 그 낙수 효과가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도 분명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너무 걱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취임 후 언제까지의 그래프를 지금 작성해 주신 건가요? 불과 오늘 아침에 지금 만든 거니까요. 가장 최근까지입니다. 오늘 그러네요. 숫자만 안 들어왔을 뿐이지 가장 최근 숫자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결국 세계에서 독일과 홍콩을 보니까 우리가 좀 못한 것 같지 전 세계에서는 나쁘지 않은 성과를 잘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좀 조급해지고 불안해질 때마다 약간 시야를 좀 넓혀서 확장해서 보는 습관도 참 투자할 때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워낙 지금 지지부진한 반등이다 보니 업종별 순환매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에서 이제 원고를 좀 작성하고 화면에 의뢰해 놓고 봐도 30분 있다가 다시 보면 확 바뀌어 있어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투자 전략 이럴 때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현명할까요? 이게 사실 이게 전략 전술로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구간은 거의 안 된다. 불가능하다. 두더지기 잡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 미국이 전 세계 가장 큰 경제인데 경기 전망도 좀 불투명하고 심지어 트럼프 때문에 정책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양대가 다 불투명해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는 좀 안전 마진을 확보한 상태, 즉 여기서 빠져봐야 덜 빠질 것 같고 앞으로 상당히 상승 여력이 있을 만한 그러한 좀 저평가 위주로 좀 자산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제가 설명드립니다. 뭐냐면 이 주식 투자는 투자자들은 농부 같은 분들이 아니고 어부 같은 분들이다. 오, 차이점은요? 뭐냐면 농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질 때까지 열심히 매일매일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하면 거덜납니다. 성실하면 안 되네요. 예, 왜냐하면 그거는 이런 표현이 있지만 증권사만 좋은 일을 시키거든요. 아, 오히려 어부와 같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필요한 데다가 그물을 놓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자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 마진이 보장돼 있는 종목이든 자산이든 그것을 들고 기다릴 수 있어야 그래야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같은 불확실성의 핑퐁 게임을 할 때는 오히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게 투자해 놓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실히보다는 요령이 있고 멘탈이 좀 강해야 된다라는 어부 차원의 또 표현을 적절히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 지금까지 디멘션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